안녕하세요. 당신을 위한 지식탐험. 오늘은 가난한 아이들은 어떻게 어린이 되는가, 이 책과 관련된 북토크 기록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. 이게 청소년 빈곤, 좀 무거운 주제인데도 많은 분들이 공감했다고 하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저자가 무려 10년 동안 아이들의 삶을 따라갔다고 하고요. 또 책에 직접 참여한 당사자의 목소리까지 담겨 있어서 기록이 아주 생생합니다. 그렇죠. 이걸 통해서 가난이라는 게 한 개인에게 또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인지 좀 깊이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특히 그 책 속 당사자이신 소희 씨 이야기하고 또 저자 강진아 선생님의 어떤 통찰이 만나는 지점들, 그게 흥미롭더라고요. 자,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? 먼저 소희 씨 경험부터 좀 보죠. 10년 만에 자기 이야기가 담긴 책을 딱 받았을 때 기분이 정말 복잡했을 것 같아요. 네, 그쵸. 객관화된 자기 삶을 딱 마주하니까 뭐랄까 뭉클하기도 한데 한편으론 좀 아쉬움도 있었다고 해요. 너무 힘든 모습만 나온 것 같아서. 아, 그럴 수 있겠네요. 본인이 기억하는 10대는 꼭 그렇지만은 않았을 텐데. 맞아요. 자기 딴에는 밝았던 모습도 많았는데 그게 좀 덜 담긴 것 같다고. 그래도 어쨌든 그 시절이 기록으로 남았다는 거, 거기에 또 의미를 두시더라고요. 네.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게 예전에 사회복지사 선생님들한테 도움받았던 경험이 있잖아요. 네네. 그게 결국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게 된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.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왜 나를 돕지? 내가 그렇게 불쌍해 보이나? 뭐 이런 복잡한 마음도 있었다고. 아, 도움을 받는다는 게 마냥 감사하기만 한 건 아니군요. 그 양가적인 감정. 네, 그렇죠. 솔직하게 보여주는 부분이죠. 단순히 수혜자 입장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겪는 내면의 갈등 같은 게 보이네요. 맞아요. 그리고 성인이 되고 나서 여러 일을 겪어 보니까 결국 자신을 지켜준 건 어머니였다. 어머니를 이해하게 되면서 비로소 어른이 된 것 같다. 뭐 이런 말도 참 울림이 크더라고요. 네. 외부 도움이 분명 중요하죠. 지지대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성장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. 어쩌면 성장의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 결국 그 힘들었던 가족과의 관계를 다시 만들어가는 과정? 그게 핵심 동력이었다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이게 소희 씨 개인 경험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공감할 수 있는 지점인 것 같아요. 네, 그럴 수 있죠. 자, 그럼 이번은 저자 강진아 선생님의 시선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? 이 책이 이렇게까지 주목받을 줄은 처음엔 예상 못하셨다고요. 네, 본인은 뭐 전혀 예상 못했다고. 근데 막상 책이 나오고 독자들 반응을 보니까 나도 가난했던 아이였어요 하는 분들이 많더라는 거죠. 그래서 이 주제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참 중요한 문제구나. 그걸 다시 깨달으셨다고 합니다. 그렇군요. 특히 한국 사회의 그 정상가족 신화 있잖아요. 그게 문제라고 딱 짚으시더라고요. 정상 가족 시나요? 네. 이게 너무 감하다 보니까 다양한 가족 형태를 잘 인정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어려움을 겪는 가족에게 너무 과한 책임, 부담을 지운다는 거예요. 아, 그러니까 그 정상이라는 틀에 안 맞으면 뭔가 문제 있는 집처럼 보고 사회가 돕기보다는 가족끼리 알아서 해결해라. 이런 압박으로 간다는 거죠. 그렇죠. 그런 비판인 거죠. 학교 현장 문제도 지적하셨어요. 네, 맞아요. 학교 사회복지 제도가 이게 법제화가 안 되다 보니까 운영이 되게 불안정하고 네, 맞아요. 그래서 인력도 줄고 그 업무 부담은 결국 교사들한테 넘어가고. 시스템이 불안정하니까 결국 아이들 지원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거네요. 네, 그런 우려죠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은 정말 중요하다고. 아, 그건 또 강조하셨죠? 네, 아이들 정보가 가장 오래 꾸준히 쌓이는 곳이라는 거예요. 공기 같은 기반 시절이라고. 공기 같다. 와닿는 표현이네요. 그래서 입시 경쟁 뭐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그 외 다수의 평범한 아이들 있잖아요. 그 아이들의 삶, 어려움에 좀 더 주목해야 한다고. 예를 들면 요즘 부쩍 늘었다는 발달 지체 문제 같은 거요. 아, 발달 지체요? 네. 유아기에 뭐 상호작용이나 놀이 경험이 부족했던 게 나중에 학습 능력 저하로 이어지고 이게 학교 현장에 고스란히 부담이 된다는 진단도 있었어요. 그렇군요. 또 북토크에서 한 독자분 소감도 기억에 남는데요. 책을 읽고 나서 자기 어떤 불안정함 혹은 안정성을 너무 추구하는 성향, 이게 어린 시절 가난 때문이었구나 깨달았다고. 네, 맞아요. 그래서 공무원이 된 이유도 안정성 때문이라고 밝혔죠. 네. 근데 그러면서도 이게 또 가난한 아이들은 다 이렇다는 식의 고정관념이 될까 봐 걱정도 하시더라고요. 그렇죠. 저자도 사실 그 부분을 가장 경계했다고 해요. 빈곤 포르노가 되는 거.
아, 빈곤 포르노. 네, 아이들의 어려운 상황을 그냥 자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비칠까봐 그래서 일부러 많은 부분을 좀 덜어내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했다고 하더라고요. 정보를 접하는 우리도 생각해볼 지점이네요. 그냥 감정적으로 연민만 할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어떤 구조적인 맥락 같은 걸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겠죠. 네, 정확합니다. 그런 태도가 중요하죠. 마지막으로 소희 씨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을 청소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고 했죠? 네, 정말 딱 한마디였어요. 포기하지 말고 살아남으라. 살아남으라. 네, 살아남아야 도움을 요청할 기회라도 생긴다. 어쩌면 이게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절실한 조언 같아요. 버티는 것, 그 중요성을 말하는 거죠. 네, 오늘 살펴본 기록은 가난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그 복잡한 내면, 그리고 그 아이들을 둘러싼 가족, 학교, 우리 사회 시스템의 과제까지 참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개인 혼자서 막 애쓰는 것만으로는 넘기 힘든 벽 앞에서 결국 사회적인 안전망, 또 공동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생각하게 되죠. 특히 저자는 가족이라는 사적 안전망에만 기댈 게 아니라 공적 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만드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요. 네, 그리고 문제 해결의 한 방향으로 작은 공동체의 중요성도 언급했습니다. 네, 맞아요. 당신 주변에는 혹시 어려움을 좀 털어놓고 이야기하고 서로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작은 공동체가 있나요? 만약 없다면 그런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.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는 깊이 있는 탐험,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